챕터 3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장의 제목은 Introduction to Quantum Theory of Solid입니다. 그러니까 고체에다가 양자역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것을 정의를 하게 되냐면 에너지 밴드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이 장이 학습 목표가 돼요. 에너지 밴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에너지 밴드를 구성하는 스테이트의 개수를 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 스테이트의 개수에다가 각 스테이트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되는데,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고체 내부에 있는 전자 혹은 전공의 캐리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캐리어의 개수. 그래서 그 반도체에서는 캐리어가 이 에너지 밴드 시어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캐리어가 두 가지 종류, 기존에 알고 있던 일렉트론과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일렉트론의 개수, 홀의 개수, 요거 구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 장의 가장 큰 학습 목표고, 시험도 이거에 맞춰서 내겠죠. 이제 뭐를 배운다? 고체를 뭐로 표현하는 거? 에너지 밴드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밴드 내에 스테이트, 이게 이제 웨이브 펑션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트의 일렉트론 혹은 홀이 존재할 확률,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배우고, 요 두 개를 곱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프리캐리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3장에서는 고체의 에다가 양자역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배운다? 에너지 밴드를 배운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에도 allowed 에너지 밴드와 forbidden 에너지 밴드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2절 매우 중요합니다. 컨덕턴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컨덕턴스. 그래서 그 고체 내에서 일렉트리컬 컨덕턴스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차원에다가 기존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스테이트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3차원에서의 스테이트의 개수. 우리가 1차원에서 스테이트의 개수는 구했었죠. 1차원에서 스테이트의 개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NLMS 4개의 양자 넘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n이 1일 때 스테이트의 개수는 몇 개였다? 2개였다. n이 2일 때는 몇 개였다? 8개였다. n이 3일 때는 2n 제곱 이 형태로 가게 되니까요. 3일 때는 18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차원에서의 스테이트 개수 구하는 거를 2장에서 했었고, 이 3장에서는 이걸 3차원으로 확대를 시켜서 스테이트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하고 어려운데, 매우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이 개수를 구하게 돼서 여러분이 한번 식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이제 density of state function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개수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트에는 전자가 하나씩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는데, 실제로 전자 하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태티스티컬 메커니즘에서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되고, 결국은 요 두 개를 가능한 스테이트의 개수에 각 스테이트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곱함으로써 캐리어의 개수 n 혹은 p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n하고 p의 개수를 구해야만 우리가 3.2절에서 일렉트리컬 컨덕턴스 구한 거에 집어넣어서 컨덕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이 장에서 공부할 그 학습 목표는 그 일렉트론의 에너지 밴드를 밴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그 컨덕션 에너지 밴드가 있다. 그 다음 밸런스 에너지 밴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론하고 홀 컨셉, 캐리어가 반도체에는 특히 이 반도체는 캐리어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일렉트론과 홀이 있다.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K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써 다이렉트 밴드갭과 인다이렉트 밴드갭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그 밴드갭, 에너지 밴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과 홀의 그 이펙티브 매스 개념도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density of state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 그 probability function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그 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리뷰 문제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리뷰 문제 꼭 잘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3.1절에서는 에너지 밴드 스어리에 대한 그 소개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에너지 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 뭐냐면 이 에너지 밴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다? 솔리드에서 나타나는 거다. 절대로 그 원 파티클 시스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원 파티클 시스템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죠? 챕터 2장에서 배웠었죠. 챕터 2장. 그래서 대표적인 원파티클, 가장 단순한 원파티클 시스템으로 수소 원자를 배웠었고, 수소 원자 내에 있는 그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걸 우리가 해봤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때 구한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스테이트라고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수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 소개를 받았었고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원 파티클 시스템에서 이제 발전시킨 게 그 솔리드가 되는 건데 이 솔리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원 파티클이 여러 개가 모여야지만 이 솔리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솔리드 내의 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겠다?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야 되겠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써야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그 포텐셜을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 파티클 시스템에서 그 포텐셜 에너지는 구하기가 수월했단 말이죠.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런데 고체에서는 어떻죠? 예를 들어서 이 한가운데 있는 그 전자의 스테이트 펑션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요 양성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 옆에 있는 양성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일렉트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는 이 포텐셜 함수 구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 파티클 시스템하고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1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우리가 원 파티클 시스템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를 다루는 거다? 솔리드를 다루는 거다. 자, 이 솔리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피겨 2.5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A번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 1s 스테이트의 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자, B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수소 분자에 대해서 그 1s 스테이트의 전자가 존재할 그 확률을 그린 건데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수소가 되는 첫 번째 수소가 되는 거고 이건 두 번째 수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거리가 지금 가까워지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첫 번째 수소에 있는 전자와 두 번째 수소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동일한 상태에서 가까워지면, 멀을 때는, 서로 있는 줄을 모를 때는 나랑 똑같은 애가 있나? 혹시라도 있더라도 나한테 별로 영향을 안 줬었어요. 서로 독립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소 분자가 되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떤 원리에 이제 벗어나게 되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스테이트에 전자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아주 가까워진 경우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지금 동일 스테이트에 전자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하나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두 개의 스테이트로 쪼개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스테이트로 쪼개진다. 이게 이제 원 파티클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게 투 파티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고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개의 그 파티클이, 수도 없이 많은 파티클들이 모이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요 에너지와 에너지 간의 간격이 결국은 아주 미세해지면서 컨티뉴어스하다라고 취급해도 될 정도로 아주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독립된 에너지 스테이트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보이겠다? 에너지,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가 아니고, 이건 디스크리트 스테이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레벨 안에서, 범위 내에서 컨티뉴어스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디어 뭐라고 한다? 에너지 밴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시겠죠? 이 밴드 스어리.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는 원 파티클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다? 솔리드에서 나오는 거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쪼개질까? 그냥 단순히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니까 에너지가 스플리팅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우리가 그 포텐셜 함수를 넣어 주었어야 됐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두 개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전자의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한다고 할 때 당장 뭐가 바뀌겠어요? 포텐셜이 바뀌겠죠. x, y, r, 세타, 파이 이 함수가 바뀌겠죠. 왜요? 양성자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고, 전자도 또 다른 전자가 있을 거니까 내가 느끼는 포텐셜은 얘에 의한 거, 얘에 의한 거, 얘에 의한 걸 모두 다 고려해서 이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들어가는 포텐셜이 바뀌게 될 거니까 뭐가 당연히 바뀌게 나올 거다? 웨이브 펑션이 바뀌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웨이브 펑션이 수소 분자에서는 두 개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스플리팅 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터 아톰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원자와 원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을 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독립 시스템일 때는 여기에도 동일한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동일한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동일한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동일한 스테이트가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존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차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 파티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요거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값이, 요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이 쫙 스플리팅이 되면서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고체처럼 아주 많아지면 이 에너지 간격이 거의 컨티뉴어스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촘촘하게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형성하게 된다? 밴드를 형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요 에너지 값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에너지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Y축 중에서 이 각각이 다 에너지 값이 될 텐데 특히 요 값은 그러니까 요거를 E1이라고 하고 E2라고 한다면 이 값은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에너지 값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allowed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allowed 에너지 밴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allowed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S 스테이트였고 2S 스테이트가 여기였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얘네들이 쭉 스플리팅을 해서 요렇게 이번에는 스플리팅을 하더라. 그쵸? 예. 그러면 R0라는 거리를 원자와 원자 간의 거리가 R0일 때 이때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요 값과 요 값. 맞죠?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죠. 요 사이 범위는 어때요?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죠. 거리가 R0일 때 요 사이 값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그 포비든 에너지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앞서서 얘기한 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우리가 2장에서는 그 수소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무슨 고체를 만들 거냐면 실리콘을 갖고 고체를 만들 거예요. 실리콘 그 단결점 그 고체를 만들 건데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 가장 반도체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14번이다. 주기율표 꼭 외우고 계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꼭 외우시고 주기율표 외우세요. 자, 실리콘은 14번인 거고, 전자가 14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1S에 2개가 있고, 2S에 2개가 있고, 2P에 6개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2S에 2개가 있고, 2P에 원래 6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이제 전자가 14개인 거니까 여기 2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게 보면 지금 수소의 그 원자를 실리콘 원자인 거죠. 실리콘 원자의 그 전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성자가 일단 14개가 있는 거고요. 1S에 지금 2개가 있고 그 2S에 그러니까 2S에 2개, 2P에 2개에서 두 번째 껍질에는 총 8개의 전자가 꽉 차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안정된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체가 만들어질 때도 얘네들의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코어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코어 스테이트. 코어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자, 이제 세 번째 껍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껍질에는 그 2S에, 3, 여기 3네요. 3S에 2개, 3P에 2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자, 요거를 거리에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요 정도 거리, 굉장히 실리콘 원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를 형성을 했었는데, 실리콘 원자의 거리가 R0로 아주 가깝게 되면서 고체를 형성을 할 때는 N1 스테이트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실리콘과 이렇게 고체를 형성을 할 때도 이 첫 번째 스테이트의 전자는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그 펑션하고 얘의 그 웨이브 펑션하고 얘의 웨이브 펑션하고 얘의 웨이브 펑션은 동일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거리가 R0. 이 얘기는 뭐죠?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제 2번부터 영향을 받네요. 그 영향을 받아서 쫙 스플리팅이 돼서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껍질도 이렇게 밴드를 형성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 스테이트와 요 스테이트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코어 스테이트라고 부를 거다. 왜죠? 모든 스테이트의 전자들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스테이트들의 전자들이 다 차 있는 거고, 애니콜 그 3일 때의 스테이트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8개의 스테이트가 존재를 했는데 몇 개까지 차 있었어요? 4개까지 차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쭉 분리가 돼서 어떤 밴드를 형성을 할 때, 요 밴드에는 그 반만 전자가 차 있을 거죠. 반만, 2분의 1만, 2분의 1 스테이트만 전자가 차 있을 거다. 그래서 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일렉트로닉스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그 모든 스테이트에 전자 하나씩이 차 있는 상태로 매우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해도 얘네들은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컨덕턴스에 기여를 안 해요.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체의 컨덕턴스예요. 그 전압을 인가할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를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코어 스테이트 애들은 전류에 기여를 안 하니까 우리는 얘네들은 살펴보지 않고, 요 애니콜 세 번째 그 스테이트에는 전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게 이것도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확대해서 그림을 그린 게 2.8 그 B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상온에서 가장 안정된 거리를 이루는 그 실리콘 원자 간의 가장 안정된 거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레티스 봤었었죠. 그죠?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그 레티스 콘스턴트가 5.3 옹스트롱이었죠. 그 레티스 콘스턴트가 5.3 옹스트롱을 이룰 때 원자 간의 거리를 이제 A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멀을 때 그 3S 스테이트와 3P 스테이트가 있는데 3S 스테이트에는 그 스핀 넘버가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해서 그 두 개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그 원자가 몇 개가 있는 거다. 지금 N개가 있는 거다. 지금 N개의 원자로 고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S 스테이트에는 총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N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EN 스테이트에는 그 전자가 가득 차 있을 거니까 2N개의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P 스테이트에는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는 거다? 6개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원자가 N개가 있을 거니까 토탈 스테이트의 개수는 6 곱하기 N이 돼서 6N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3P 스테이트에는 그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만 존재를 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14번인 거니까. 그 다음에 그 N개의 원자가 있는 거니까 총 일렉트론의 개수는 2N개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가까워지게 되면 요 스테이트가 그 스플리팅이 일어나는데 하필 어떻게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고,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원자 간의 거리가 A0인 상태에서 고체를 이루게 되면, 이 에너지 레벨에는 전혀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 포비든 에너지 밴드라고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한다고 했다? allowed 에너지 밴드라고 한다고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는 allowed, 여기는 forbidden, 여기도 allowed. 그래서 forbidden 에너지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값을 뺀 그 차이를 에너지 갭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갭 개념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요게 한 1.12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예,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1.12 일렉트론 볼트 값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어디에 차 있을까요?
그 토탈 이게 지금 세 번째 껍질인 건데 세 번째 껍질에는 스테이트가 8개고 n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토탈 스테이트는 8n개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부에 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나눠질 때 하부에 4n개의 스테이트, 이게 절반씩 나눠지는 거예요. 하부에 4n개, 상부에 4n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부에 4n개, 토탈 이제 8n개 중에서 이제 2분의 1씩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밴드에 총 4n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위에도 총 4n개의 스테이트가 있다. 그런데 전자는 몇 개가 가능했죠? 세 번째 껍질인 거니까 4개의 일렉트론이 있는 거고 원자가 n개니까 총 4n개의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들은 열평 상태에서 가장 낮은 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의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들은 어디에 다 있겠어요? 요 부분에 다 있겠죠. 그렇죠? 위는 어떻고요? 다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존재하는데 전자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절대온도 0K에서 는 전부 다 아래에 있고 외부로부터 에너지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외부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밸런스 밴드에 모두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는 그 컨덕션 밴드는 모두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로 꽉 차 있는 하부 에너지 밴드를 밸런스 밴드라고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도 차 있지 않은 상부의 밴드를 에너지 밴드를 뭐라고 한다?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가 여기 학습 목표가 됩니다. 그쵸? 요게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요게 컨덕션 밴드가 되고 요거를 EC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다? EG가 있다. 그 다음에 얘를 1.12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리콘은 요 선 2개를 표현을 합니다. EV, EC. 반도체들은 EV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하부는 allowed, 상부도 allowed,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forbidden, 에너지 갭.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